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불길한 흉몽 또 10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흉몽도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꿈은 반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빨, 머리카락, 손톱, 눈썹, 손, 발 등 신체 일부분을 잃거나 훼손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 눈썹, 손, 발 훼손되는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오른팔이 잘리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는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로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잃게 되고 상징적으로는 오른팔로 상징된 자기에게 오른팔 존재 같은 부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이 자기를 떠나가는 일로 실현되겠죠.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변에 누가 죽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이 어긋나거나 애인한테 절교의 소식을 받는다든지 시험 본 게 떨어진다든지 뭔가 어긋나고 결별되는 일로 일어납니다. 머리카락 잘리는 꿈도 안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 경우에 주변에 누가 죽든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나죠. 여러분, 여인의 미에 상징하면은 뭡니까? 우리 대중가요에 이렇게 나옵니다. 긴 머리, 짧은 치마.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미에 탐스러운 긴 머리카락이 미의 상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빠졌다. 강제로 잘렸다. 이렇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또 눈썹이나 손발 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신발, 모자, 열쇠, 옷, 가방 등 잃어버리는 꿈이다. 자, 꿈은 뭐라고요?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발 잃어버리면 의지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잃게 되고 모자도 어떠한 권위를 잃게 되고 그럼 반대로 모자가 생겼다. 어떠한 권위를 얻는 거죠. 열쇠라는 것이 어떤 권리의 상징이죠. 열쇠를 잃어버렸다. 우리 관습적 언어 상징에도 뭐 좋은 신랑감 뭐 하게 되면은 열쇠 3개를 마련해 준다. 뭐 어떤 권리, 옷. 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옷이 날개다. 이런 관습적인 말이 있지만 옷을 얻는 꿈을 꾸면 취직을 하고 좋은 보호자를 얻게 되죠. 가방. 역시 가방도 재물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재물을 잃게 되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실직을 가져오거나 어떠한 권리가 나가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역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역시 꿈은 반대가 아니다. 흙탕물을 보는 꿈, 진흙탕이나 물에 빠진 꿈이다. 그래서 흙탕을 보는 꿈이 어떠한 사고, 환난, 병마 이런 꿈을 흙탕물 보는 꿈을 꾸면은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어요. 진흙탕도 마찬가지고 특히 물에 빠진 꿈이 이게 또 좋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진 꿈이 상징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에 보면은 꿈에 새 어린이가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물가 밖으로 나왔고 한 아이는 물가에 걸쳐 있고 한 아이는 물속에 있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트럭이 새 아이를 덮쳤는데 한 아이는 멀쩡하고 물 밖에 나와 있는 애입니다. 한 아이는 중상, 한 아이는 사망. 이렇게 물속에 빠진 꿈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맑은 물을 보는 꿈은 좋아요.
근데 이게 흙탕물이나 진흙탕이나 물, 그리고 여기에 물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거로 바꿔도 됩니다. 뭐 진흙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것도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이것도 꿈은 뭐다? 반대가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적이나 귀신에게 쫓기거나 맞는 꿈. 자, 이런 꿈 꾸면은 현실에서 어떠한 벅찬 일거리나 대상에게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죠. 적이나 귀신에게 쫓기거나 맞는 꿈. 이 경우에는 적이나 귀신을 죽이거나 싸워서 이겨야 좋은 일로 실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벌써 꿈은 반대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는 꿈. 4번이나 뭐 비슷하죠? 자, 싸움에서 지는 꿈인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싸움이나 어떻게 됩니까? 게임 같은 데서 지는 꿈이 안 좋다는 거죠. 싸움이나 게임에서 지게 되면 싸움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우에 싸움에서 지는 꿈을 꾸면 죽게 되겠죠. 싸움에서 이겨야만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몸이 낫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회사의 어떠한 회사원이라면 상대방의 회사보다 자기네 회사가 물건이 잘 팔린다든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뭐 온라인 게임도 되는데 바둑이나 장기나 씨름이나 저의 경우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마다 좀 어떤 개성적으로 좀 이렇게 특징적인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꼭 그 바둑으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바둑을 딱 꼈는데 그 호구, 바둑 용어에서 호랑이 입이다.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돌을 넣어서 내 돌이 두루룩 하고 다 딱혀지는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을 때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면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왜? 내 바둑알이 두루루 이렇게 상대방에게 잡힌 게 됐으니까 재물에서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요거 말고 바둑이나 장기도 역시 장기나 씨름도 마찬가지고 좀 다른 예로 들자면 요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어떤 꿈이 좋습니까? 올라가는 꿈은 좋아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면 주식시세가 상승하든지 자녀의 학업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추락하는 꿈, 이거 주식시세의 폭락이라든지 자녀의 성적이 급진락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자, 6번째,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 꿈. 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꿈은 반대가 아니다를 알게 되면 꿈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 꿈이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꿈에서 어떠한 예쁜 꽃사슴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꽃사슴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놓쳤다. 그럼 현실에서 꽃사슴으로 상징된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이트하고 구애하지만 결국은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겠죠. 꿈에서 잡았어야만 내 안에 온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꿈이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안 좋은 상징표상이 좋지 않은 전개를 보인 꿈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그 여러 사례를 보면은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꿈을 꿨다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고양이 꿈들이 되게 좀 안 좋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예쁜 고양이를 갖다가 품에 안는 꿈을 꾸고 예쁜 아내를 갖다가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고양이가 등장해서 뭐 팔짝거리더라, 고양이가 이렇게 뭐 덤벼들더라,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 뭐 좀 도둑을 맞거나,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저 관습적인 용어로 도둑고양이라고 많이 그러죠. 도둑고양이. 이상하게 이제 이 고양이 꿈 등장이 좀 안 좋고, 원숭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원숭이 등장 사례가, 우리 그 원숭이 하면은 상징 의미로 좀 교활한, 재주 부리는, 좀 못된 놈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원숭이 등장 꿈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인형도 그래요, 인형. 신기하게 이 인형이라는 게 그 여학생이나 어떤 계집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인데도 꿈속에서는 이게 무생물이 돼서 그런지 이 인형 꿈이 전개됐을 때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징 표상이 좀 좋지 않은 전개를 보일지게 이때도 역시 흉몽이 되겠습니다. 또 안 좋은 표상 전개의 꿈이다 그랬는데 한 번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면은 조상이 어두운 얼굴로 나타난 꿈이다. 반대가 아니죠. 살고 있는 방바닥이 파헤쳐져 있다. 역시 반대가 아니죠. 죽음 예지에 가깝습니다. 방바닥에 그 구들이 파헤쳐 있다. 대들보가 부러졌다. 반대 아니죠. 재수없잖아요. 대들보 부러졌으니까 사업이 그냥 무너지거나 뭐가 안 되는 거고, 귀에 물건이 들어박힌 꿈이다. 아니, 사람 귀에 이게 들어박히면은 어떠한 그 주변 사람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두절되겠죠. 안 좋지 않습니까? 반대. 장을 퍼다 버리는 꿈이다. 된장을 갖다가 퍼다 버리는 꿈이에요. 역시 된장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된장을 갖다가 퍼다 버렸으니까 재물이 나가죠. 아들의 머리가 깨진 꿈은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 상징된 소중한 대상에서 손실이 난다. 사실적인 꿈이라 하더라도 실제 아들의 머리가 깨지겠죠. 그릇이 녹아내리는 꿈이다. 그릇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나죠. 파기. 쉽게 말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찜찜하게 느껴지는 꿈.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아, 내가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 이러면은 현실에서도 안 좋게 이루어진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꾼 사람이 어느 정도 알게 된다. 하나 이런 지금 흉몽을 설명하고 있다가 좋은 꿈의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이 꿈은 반대가 아니다. 제가 한번 꿔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사례인데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총각인데, 꿈에 어디서 이렇게 그 꽃향기가 그렇게 나더랍니다. 꿈속에서 그 꽃향기가 아주 그냥 그렇게 기가 막히고,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 꽃비라고 하나요? 꽃비. 그 벚꽃 같은 거가 이렇게 바람결에 꽃비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 젊은 남녀가 팔짱 끼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랍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야, 진짜 향기로운 그 꽃향기 속에 꽃비가 내리는데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탁 하는 거 보고, 야,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남녀가 다가오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들입니다. 자기. 그래서 놀라 깨어났는데 이 청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참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꽃향기, 꽃비 내려, 연인하고 데이트해. 자, 이 안 좋은 표상 전개하고 극과 극이죠. 자, 9번째 안 좋은 꿈의 또 대표적인 거 하면은 좀 태몽해서 좀 다루겠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유산하고 요절하는 그 일찍 죽는 요절. 자, 유산하고 요절하는 꿈사례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유산과 요절의 꿈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도 꿈이 반대냐 아니냐를 갖다가 보면 되죠. 자, 태몽표생에서 꿈속에 태앞에서 등장된 사물이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 시들거나, 그럼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으면 별 볼 일 없죠. 썩었거나, 상처 입거나, 갈라지거나, 사라지거나, 놓치거나, 잃거나, 일부분에 한정된 경우에 안 좋게 이루어진다. 일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캐려고 이렇게 했는데 코스모스가 뿌리까지 나온 게 아니라 그 줄기에서 딱 끊어졌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유산되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 그쳤을 적에 이러한 태몽표상에 뭐 시들었다, 썩었다, 상처 입었다 등등 안 좋게 진행이 된 거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꿨을 적에는 뭐 태몽표상에서 유산하거나 요절하거나 여기 지금 없지만은 과일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과일이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장차 태어난 아이가 비실비실 하다가 병 앓다가 일찍 죽게 되겠죠. 말라 비틀어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태몽표상에서는 싱싱하고 굵고 탐스럽고 윤기나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 좋은 흉몽으로 죽음 예지의 꿈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예지. 자, 언제 죽음 예지가 이렇게 실현되느냐? 이게 다 안 좋은 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러 오거나 이게 좀 이제 죽음 예지 사례인데요. 요 꿈속에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상징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이러한 꿈을 꿨을 적에는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돈 빌리러 온다는 게 이상하게도 그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집이 무너져 내리거나 구들장이 무너져 내린다.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되겠죠. 대들보가 무너지거나 뭐 또 이것도 됩니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자, 전부 다 재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조금 좀 색다른 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 세 가지는 외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요 세 가지. 요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곱게 한복 등을 차려입었다, 꽃가마 탔다,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했다. 좀 화려하죠? 화려한데 고운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죽음 예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은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그 주변 사람이 꿨는데 꿈에 이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서 요거는 뭐에 쓰는 거고 요거 뭐에 쓰는 거고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운명, 죽음 예지죠. 꽃가마 탔다.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만은 이 꽃가마가 상징적으로 이때는 꽃상녀, 상녀를 갖다가 의미할 수가 있죠. 또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했다. 어찌 보면 좋은데 이 화려한 결혼식이 천상에 어떠한 그 천상 세계에 나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거 또는 이제 제일 그 여기 이런 사례도 저 많이 나옵니다. 뭐 숱하게 많이 있죠. 강을 건너는 꿈. 또는 버스나 이 전부 다 죽음 예지가 됩니다. 강을 건너는 꿈이다. 버스나 차를 타고 떠나는 꿈이
죽음 예지로 실현이 되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예지 꿈사례가 혹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강을 건너는 꿈을 꿨다, 버스나 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을 꿨다 하면은 역시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멀리 떠나거나가 바로 이제 좀 관계되죠. 자, 새 집을 짓거나, 아까 새 집이 무덤의 상징이 됩니다. 또 검은색 옷을 입거나 별로 안 좋겠죠. 희미하거나 검은색의 얼굴로 나타나거나, 이 경우에 꿈의 상징 기법인데, 만약에 어떤 꿈에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아버지 얼굴만 희미하게 나온 거예요, 꿈에.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작은아버지만 희미하게 나와 있다. 근데 그 작은아버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든지 안 좋습니다. 또 유독 거기만 검은색이더라. 역시 안 좋죠. 자, 아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됐죠. 사진이 희미하게 변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안 좋다. 또 안 좋은 경우가 남에게 큰 절을 받다. 누가 이렇게 좀 큰 절을 갖다가 받는 꿈이, 받은 사람이 이제 죽음 예지로 실현되죠. 그래서 이 죽음 예지의 꿈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안 좋은 꿈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다음 시간에는 여기 태몽 꿈 상식에, 꿈의 몽이 있는데 태몽이 한정지어서 태몽에서 꼭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